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장도요, 무난하게 끝이 났는데요.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지금 이 시장은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봉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절반만큼 되돌림이 나왔고요. 이 절반 위에서 현재 주가가 마무리가 됐고 반등 이후에 등락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며칠 내로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급을 보면요. 연기금에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게 표시가 되고 있고 보험이나 투신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을 보면요. 외국인은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매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개인만 계속 사고 있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이 매수했다고 하락하는 시장은 아닌데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수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락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지수가 요만큼 하락을 했고요. 이 박스만큼 복사를 해보면요. 최근 고점에다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죠? 그럼 하락의 위치는 대략 900에서 900포인트 이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앞고점에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이용한 이격으로 봐도요. 보통은 이 파란색 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선 사이에서 반등을 하고 조금 깊은 하락이 나올 때 이 두 번째 선까지 하락을 하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첫 번째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이 두 번째 선과 세 번째 선 사이인 이 정도 구간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요. 이 구간 이하로 빠질 때는 과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요.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고 아마도 여기에서 약간 등락을 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그 부양책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기보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비책만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요. 이 관심 종목 후보군 종목을 한번 보고요. 영상 후반에는 계좌 관리하는 그 엑셀 파일을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한 관심 종목 후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형테크가 있고요. 오늘 단기과열에 들어갔는데 단기과열 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단기과열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죠. 그 종목들의 패턴을 보고요. 이 종목이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단기과열 중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 기억이 나시나요? 넵튠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이 언제 단기과열에 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월 3일이네요. 2월 3일 이날이고요. 그 다음 날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죠. 그러면요. 저점부터 양봉까지만 피보나치를 그려놓고요. 이 절반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이 윗구간은 간단하게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절반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 되돌림 반등이 크게 나왔죠. 현대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단기과열 중에 상한가를 갔었죠. 언제 갔나 한번 볼게요. 12월 15일이네요. 이날부터 단기과열에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좀 전 넵튠하고 비슷하게 고점에서 음봉으로 깊게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 저점부터 양봉의 종가까지만 한번 피보나치를 그려보고 이 선을 보면요. 0.5 라인이 여기 있고 382 라인이 여기에 있죠.
단기 과열이 걸리기 시작한 날은 이날이죠. 돈을 쓰지 않고 상승을 시켰던 이 단기 과열 구간만큼 모두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요. 이때 당시 매수할 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 이 구간을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 과열이 걸리기 이전 구간.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가 됐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의 절반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매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제약이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요. 12월 30일 이날부터 단기 과열에 걸렸고요. 피보나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종목은 고점이 양봉이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절반만큼 이 윗구간은 깔끔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반만큼 하락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 구형테크로 가겠습니다. 이 구형테크 차트를 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이 종목의 고점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느냐 양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피보나치 선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윗구간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오는 이 0.5 구간 이 주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종목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MVH가 있습니다. MVH는 현재 차트의 모습은 신고 거래량이 나왔고 최근 3개월간의 신고가이긴 하지만 아직 여기 매물이 많이 남아있죠. 앞에 매물대가 많은 종목은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고 매매를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 위성이 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은 1,700억이 나왔고 여기에서 많이 위아래로 흔들렸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를 하고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 거래대금도 좋고 지금 지속적인 상승 추세도 좋아 보입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면요. 다른 종목들은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요. 노터스가 약간 상승을 하고 있고 박셀바이오가 오늘 좀 상승을 하려나 했더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쌍바닥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현재 일부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DPC는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SG가 있는데 신라SG는 이 상승폭의 이 절반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려오질 않았고요. 특이한 점은 이 동일 테마 내에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수산 INT와 토탈소프트는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높은 구간에서 그만큼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세력들이 충분하게 물량을 정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아직 신라SG는 물량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래 구간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마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상태를 보고요. 꼭 이 구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을 때 이 구간에 평단가가 맞춰질 수 있도록 조금만 조정이 와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가 있고요. 오늘 음봉이 2개 나왔죠.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가 좀 괜찮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에 깊은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은 한 번에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절반보다 약간은 좀 높은 위치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스가 있고요. 절반이 이쪽 구간이죠. 하지만 차트의 모습은 깔끔하게 간 게 아니고 약간
많이 흔들면서 갔죠.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있고요. 이 현대바이오는요, 이 절반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현재 되돌림 반등이 나왔는데 상한가 이후에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하고 비슷했던 종목이 있죠. 최근에 매매를 했던 SV 인베스트먼트도 비슷한 개념이었고요. 조정을 받던 중에 상한가가 나오고 이 상한가의 낮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죠. 수익을 잘 봤던 종목이고요.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온 우리바이오도 있습니다. 큰 상승 추세의 절반 그 부분에서 되돌리는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이 상한가 간 기준봉의 낮은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 현대바이오도 이 구간에서요, 만약에 조정을 깊게 받아서 이 구간에 온다면 매수해볼 만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X가 있고요.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좀 깊은 조정이 나왔죠. 상승의 추세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은 조정이 나오면, 이만큼 깊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 파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엑셀 파일 관심 없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엑셀 파일을 사용하는 용도는 내가 지금 하는 매매의 이 방향이 수익이 꾸준히 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손실이 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 수익의 곡선이 만약에 꾸준한 우상향이 아니라 너무 들쑥날쑥 한다면은 매매를 보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수익 곡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면은 자신의 매매 기법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시장하고 자신의 기법이 맞지 않는지 원인을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수익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매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엑셀 차트를 보는 거고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금액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매매가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데도 좀 용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엑셀 차트를 활용을 할 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맨 위에 기초자산, 이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그 원금을 여기 입력을 하고요. 하루하루 매매가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에 계좌의 평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현손익 금액이 아니고 보유 종목과 실현손익을 모두 계산한 계좌의 평가 금액을 이 부분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동으로 하루에 어제보다 얼마만큼 계좌의 금액이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를 자동으로 수식으로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누적 수익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누적된 수익을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원금 대비 한 달 5%의 수익을 내기 위한 하루하루의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87,000원을 한 달 꾸준히 벌면 현재 원금 대비 5%를 달성을 하는 건데요. 하루하루의 누적된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이 금액은 실제 매매된 금액이 아니라 목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복리, 월 복리 5%를 적용했을 때 목표 금액이고요. 첫 달은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겠죠. 첫 달 차는 두 달째부터는 이 부분에 매매를 해서 그 늘어난 만큼의 예수금의 5%를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금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복리 5%의 선이 조금 더 위에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리에 해당하는 목표 금액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좀 정리를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기초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100만원씩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200만원이 입력이 되고요. 내일 하루 매매를 해서 이 계좌의 금액이 10만원씩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10만원, 110만원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손익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하루에 벌어야 되는 목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엑셀 이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테두리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하루 또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100,
120만 원이 됐다고 하고요. 다른 계좌에서도 돈을 또 10만 원씩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손익 금액이 또 20만 원이 늘어났죠. 누적 수익은 이제 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적용을 시킬 때는 여기를 누르면 파란색 선이 나오는데 얘를 요 끝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한 칸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적 수익과 하루의 손익 금액이 나오고요. 내가 벌어야 할 목표 금액이 이 아래 구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낮게 표시가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선도 날짜에 맞춰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적용이 되고 여기에 수익률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초 자산 대비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바로 표시가 되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달이 끝났을 때 이 평가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면요, 내 계좌의 목표 금액에 대비해서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월 5%에 해당하는 목표 수익이고요. 이쪽에는 월 복리 5%에 해당하는 목표 수익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의 50%는 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50% 수익이 나면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복리를 적용을 하면은 200만 원의 원금이 36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 금액이고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목표 금액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5거래 1차 누적 수익이 33%가 나오고 있고요. 1년 목표가 50%이기 때문에 50%에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고요. 9월달까지의 목표죠. 그리고 복리 5%를 달성하기 위한 그 금액은 5,9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약 1,500만 원 정도를 더 벌면 복리 5%에도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표 금액을 보면 아직까지는 목표보다 약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